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사주팔자 동양 철학적으로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제 이 사주로 봤을 때는 뭐 예전에 유행했던 사주다. 그러니까 예전 20년 전에 전성기를 한번 탔고요. 정점을 탔다는 거예요. 정점을 탔다는 건 산 꼭대기로 갔다는 것이고, 산 꼭대기에서 더 산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흘러가는 인생사가 곧 삼성전자의 운명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정인을 깔고 있는데요. 이 정인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의 도장인, 바른 사람이다. 누가 봐도 바른 사람이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내재되어 있는 성격이나 성향이기 때문에 사실 바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보여주냐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내가 리더적으로는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추종해서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말하겠죠. 당연히. 바르다는 것은 내가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사업가나 리더들은 위기에 맞설 줄 알고 전쟁이 났을 때 상대방을 제압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른 자격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유학 가고 그 다음에 사장 자리로 가고 부회장 자리로 가고 회장 자리로 가고. 보세요. 인생사가 순탄하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가 되는 거죠.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단점이 뭐냐? 내 머릿속엔 내리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순탄하게 가다가 언제부터 꺾이냐면 내리막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봤어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올라갈 위치가 있으면 쉬워요. 굉장히. 근데 언제부터 어렵냐? 내리막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탄하게만 왔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오답을 제시한다. 오답을. 어떤 거냐? 경제 위기에 강한 사람이 있고 경제 성장에 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사장, 부회장, 회장 올라가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현명한 판단을 못해요. 앞으로 이 시대는 오르막 시대가 아니라 내리막의 시대예요. 이 내리막을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잘 읽어서 감소하고 감축하고 축소하고. 자, 이 자리는 이제 상관을 깔고 있고 편재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뭐냐? 직업적으로 남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직업적으로. 상처상의 벼슬관인데 남한테 직업 안에서 상처를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대를 매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이제 이분께서 회사를 갈아엎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총대를 매야 되는 사람. 근데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 글자 때문에. 난 바른 사람이고 남들한테 바르게 보여야 되고 내가 남한테 상처를 줘야 돼. 해고를 해야 돼. 어떤 판을 깨야 돼. 여태까지 관행들을 깨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회장직에 승진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여태까지 관행들이 다 깨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행들이 깨지고 남한테 상처 줘야 되고 여태까지 지켜왔던 삼성의 법들이 다 바뀌어요. 그런 제도들 때문에 삼성이 잘 나가고 돈을 잘 벌었거든요. 이 상관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의 틀을 깨는 거예요. 틀을 깨고 내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여태까지 관행들을 다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노조를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기존에 있던 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노조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삼성이 잘 나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노조를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삼성이 돈을 잘 벌었던 제도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게 뭐냐? 회사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전 회장님께서는 이제 회사가 정말 유리하게끔 잘 설계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삼성이 최대 실적, 최대 매출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잘 나갔던 것인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걸 깔게 되면 삼성이 여태까지 잘해왔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상처상의 벼슬간이니까 좋았던 것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나쁘게 바꾸는 거죠. 이 글자 자체가. 그래서 예전 삼성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전 것을 완전히 깨부신다. 예전 것을 상처를 내버린다. 노조가 없어서 잘 나간 기업들을 없어서 잘 나갔는데 노조를 만들어버린다.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기만 했잖아요. 이런 글자를 갖고 계시고 이 자리 갖고 계시잖아요. 주가가 거꾸로 가버려요. 거꾸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제라는 것은 요게 이제 편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편법은 이제 편리하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치우치게 돈 버는 방법.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 내에서는. 월급쟁이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능률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8시간 일을 하면은 100만 원, 8시간 일을 하면 2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직업적으로 상황이 좋으면은 급여가 높고 나쁘면은 급여를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급여가 아니라 불확실한 약간 프리랜서 같은 그런 느낌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로 깔고 계시는 분들이 돈은 잘 벌어요. 왜냐하면 정해있지가 않잖아요. 뭐 공무원처럼 7급 공무원 월 300, 5급 공무원 월 400 이런 식으로 정해있는 게 아니라 내 능력껏 받아가는, 치우쳐 있거나 편리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공무원처럼 8시간 근무, 뭐 주말엔 쉬고 이게 아니라 주말에도 나갈 수도 있고 하루에 20시간도 근무할 수 있고 치우쳐 있는 생각, 편리한 것들, 정확하게 돈을 버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야, 그렇게 재미없는 거 왜 해? 봉급쟁이는 자기 자신이 상처를 내버려요. 나 그런 거 못하겠어.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바르게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대신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돈을 조금 버는 걸 안 좋아해요. 이 글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직업이 여러 개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녀도 일 끝나고 대리운전, 아침에 배달의 민족, 뭐 주말에 노가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돈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적게 벌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승질나서 못 살아요. 그래서 주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인생사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고요. 이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막 피규어 같은 거 아니면 명품 같은 거를 삽니다. 왜? 왜 사는지 아세요? 돈 벌려고요. 편제가 이제 치우쳐 있는 생각으로 재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사가지고 돈 벌고 피규어 모아가지고 돈 벌고 정확하게 1년 있다 이자 3%, 이자 5% 받는 거 안 해. 돈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사주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평범하지를 못해요. 이 사주의 컬러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운명을 사실 피해갈 수 없고요. 이 동양철학이라는 것이 수백 년간 만든 데이터예요. 그만큼 내가 바꾸고 싶다, 노력하고 싶다, 개선하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사주는 그냥 내가 펼쳐있는 그 색깔 그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직장에서 판을 엎어야 되는 사람이면 무조건 엎어야 되고요. 내가 처해진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고 전성기가 오는 시기까지 내가 기다리면 전성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 다음에 신분의 등급도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정해 있다는 거. 그래서 한평생을 쭉 살아와도 누구는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선생님이 되고 그러니까 누구는 그냥 학생만 하고 이렇게 신분이 정해 있는데 그 신분 안에서 부자가 되고 쪽박을 차고 그 기준이 있는 것 뿐이지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성기가 왔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잘된 사람들 기준으로 그 크기를 산정하는데 내 신분의 등급에 맞는 대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조건 돈으로 산정하는데요. 누구는 진짜 100억 벌었고 나는 못 벌었다. 나는 전성기 안 온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전성기라는 것은 돈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장 행복했던 그 몇 년의 시간이 있어요. 몇 년의 시간. 그게 뭐냐? 대부분 그 시절은 기억 못해요. 그때는 정말 내가 행복했다. 뭐 별탈 없었다. 순탄했다. 아니면 뭐 가게를 운영하는데 별탈 없이 장사가 늘 잘 됐다. 그런 시기들이 다 있어요. 자기 인생에.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부자들한테 기준을 잡고 야, 저 사람은 100억 벌었는데 나는 3억밖에 못 벌었어. 그럼 난 전성기 안 온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돈으로 산정하지 않고요. 내 행복의 크기로 산정하는 거예요. 그 행복의 크기가 별일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행복함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전성기 때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어릴 때 기준에서는 또 돈이 안 되죠. 그때는 그냥 내 주변에 친구가 10명 이상 친한 친구가 내 얘기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주고 그게 전성기예요. 또 그렇게 어린 시절 뭐 유치원 때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전성기를 정말 이제 부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는데 등급이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12등급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거에 맞는 그 전성기가 있어요. 또 바닥운 때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사주 중에서 진짜 제일 베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 인생이 바닥치고 있을 때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바닥치고 있을 때. 왜냐면
내가 앞으로 더 나쁠 일이 없잖아요. 지금보다 나쁘겠냐. 이것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통장에 한 1,000만 원 있어요. 진짜 인생이 바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왜 즐겁냐, 이게. 내가 일을 해서 다음 달에 1,100만 원을 만들 수 있고요. 1년 뒤에 2,000만 원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년 뒤에 1억 원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뒤에 5억 원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올라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것만큼 인생이 재밌는 게 없어요. 발전하는 거. 원룸에 살다 투룸 가고, 투룸 가서 쓰리룸 가고, 모닝 타다 아반떼로 가고, 아반떼로 갔다가 소나타 가고, 한 단계씩 올라가는 재미가 정말 재밌거든요. 인생은 사실 제일 재밌는 포인트는 바닥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다. 내 인생이 앞으로 올라갈 그래프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프다. 그냥 내리막은 없다. 이미 바닥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앞으로는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금요일 방송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